몇 문제예요, 근데? 70이요. 70, 저 몇 문제예요? 몇 문제냐고? 네. 오늘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가겠다. 20문제, 25문제. 30문제. 아, 선생님 안 돼. 35문제? 아, 안 돼요. 아, 20문제? 서술형이에요? 다 서술형이지? 아, 주관식이에요, 서술형이에요? 저 지금 공부를 할 거야. 주관식도 서술형으로 본다 그랬잖아, 쌤이. 20문제면은 풀이 과정을 보겠다고. 근데 사실 20문제. 풀이 과정이 없으면 풀어내지 못하니까. 20문제면 자, 봅시다. 아, 잠깐. 해설을 시작해 봅시다. 아, 요즘 왜 이렇게 안 하는 모르겠네. 애들 다 내시로 알고 있는 거 거야? 아니야? 이럴 거면 나도 알았지. 아, 잠깐만. 톡방에다 올렸는데 2시까지라고. 저도 아까 보고 알았어. 은선이 되게. 내가 그냥 어. 물어봐 선생님이. 자, 저 보십시다. 아직 더 안 했는데. 2차 방정식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야죠. 오늘 모습이 먹고 왔는데 하나밖에 못 먹었어. 2차 방정식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해봐봐. 없어? 아니 있어요, 있어요. 네. 잠깐만. 아 이거 분식. 아, 이따 해 그냥. 아니, 근데 역시 못 풀어가지고 일단 지금 찍고 있어요. 잘하지. 2차 방정식까지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저 있어요. 57쪽에 13번이요. 57쪽이면 여러 가지 받을 수 너무 있어요. 뭔데? 아 2차 방정식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2차 방정식.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5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진짜 안 43페이지까지 중에서. 오는 거야? 네? 자, 넘어갑니다. 그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50페이지까지 중에서. 12. 몇 페이지? 47. 47페이지 12번. 내가 12번 물어봤어. 자, 12번 문제를 보면 2차 함수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좀 더럽게 나왔죠. A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차 함수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2 가로 열고 A 더하기 2의 X에다가 더하기 6A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 얘랑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A랑 B고 그 다음에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C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삼각형 ABC 넓이에 대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구하래요. 각 점좌표들을 조금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C점좌표는 0,6A 더하기 3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Y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A점좌표와 B점좌표라고 볼 수가 있죠. 맞아? 근데 A점좌표와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에 뭘 구한 게 이 선분 AB의 길이가 돼? 차를 구한 거죠. 네. 얘를 알파 컴마 0이라고 하고 얘를 베타 컴마 0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이 선분 AB 길이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한다 했지?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 게 두 근의 차였었지. 인정합니까? 그러면 전개를 싹다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4의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되고 마이너스 24A에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여서 4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4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가 된다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4로 묶어주면 4가로 열고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 가능해 안 해? 이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4는 2로 빼주시고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뭐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뭐다? 절대값. 결과적으로 이 절대값 A 마이너스 1이 되는데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다며. 양수야 음수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준 게 밑변 길이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다고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였어? y절편 6a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한 게 이제 넓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니까 최대값 구해주세요면 얘를 전개 싹 다 해서 표준형 변형해주세요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약분되고 그다음 여기까지를 전개해준 게 6a 제곱 a의 개수가 마이너스 6a의 3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3상 마이너스 3까지 전개 싹 다 해주면 마이너스 6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 이거 표준형 변형하면 끝나는 거야. 둘을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시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고 반의 제곱이면 얼마겠어 이거? 반의 제곱이면 16분의 1이지. 2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이고 제곱을 하면 16분의 1이니까. 그래서 16분의 1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얘가 밖으로 나가면서 얼마로 나온다고? 8분. 얘가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8분의 3으로 나간다. 그럼 마이너스 6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4분의 1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얘가 8분의 24니까 8분의 27이다까지 넓이의 최대값은 8분의 27이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네. 인정하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까지 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50쪽에 15번. 자, 50쪽에 나와 있는 15번 문제 볼게요. x 범위가 a 이상 a 더하기 3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fx라고 하는 함수는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함수를 좀 정의를 했어요. GA가 뭐라고 했냐면 이 범위에서의 요 함수에 대한 최대값을 GA라고 약속한 거야. 오케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변형해주면 반의 제곱은 9만큼 필요해요. 얘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냥 나가니까 x 빼기 3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1 될 거야.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3,1을 꼭지점 좌표로 갖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부터 a 더하기 3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을 GA라고 약속했다고. 오케이? 그럼 a가 엄청 왼쪽에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a 값이 한 이쯤에 있어. a 더하기 3.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a에서 갖는다 볼 수 있죠. 오케이? 언제가 될 때까지? 이게 점점점 그 왼쪽 범위에 있을 때 다 a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텐데 언제까지 a에서 최대값을 갖냐면 두 값이 같아질 때까지. a에서의 함수값과 a 더하기 3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질 때까지. 그 다음부터 같아지고 나서부터는 a 더하기 3에서 최대값을 갖거든. 인정하겠어? 그러면 같아질 때가 언제라고 볼 수가 있냐면 꼭지점 x좌표가 3에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떨어질 때까지인 건데 이 길이가 얼마야? 길이 a에서부터 a 더하기 3까지면 이 길이가 얼마야? 3이 3만큼이지? 1.5만큼 떨어지고 1.5만큼 떨어졌을 때를 만족하는 a의 값까지 그때까지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1.5만큼인 거니까 a 값이 1.5가 될 때까지인 거야. 결과적으로 GA라고 하는 함수는 a 값이 1.5 미만까지 2분의 3 미만까지 해서는 여기다가 a를 넣어준 값이 최대값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0 인정합니까? 그리고 a의 값이 2분의 3 이후부터는 a 더하기 3을 넣어준 게 최대값 된다고 이제. 이해가요? 그래서 a 더하기 3을 여기다 넣어주면 a제곱 더하기 1이 최대값 되는구나 볼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거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 GA가 G1A A 값이 K 미만 G2A A 값이 K 이상. 그럼 요때를 만족하는 K의 값은 2분의 3이 되는 거지. 요거랑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K의 값이 2분의 3이구나를 얻어낼 수가 있고 문제에서 또 요구한 건 G-2K면 K 값이 2분의 3이니까 G-3 더하기 G2K G3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 마이너스 3이면 위에 범위야 아래 범위야?
위의 범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준 9 더하기 18 더하기 10이 되는구나 볼 수 있고 G3은 위의 범위 아래 범위야. 아래 범위니까 3 넣어준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따라서 이거 2개 더한 게 27이고 2개 더한 게 37이고 2개 더한 게 47. 47이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인정하시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다른 것 중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조금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이거 어떤 함수가 나와 있는데 움직이는 a 값에 대해서 a에서부터 a 더하기 3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이라는 함수,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문제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투 쪽 들어가면은 이제 너희들 미적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등장해.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중에 기억이 나게 될 거야. 아 이거 예전에 비슷한 거 풀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보자. 그 다음 또 안 되는 거. 50페이지짜리 중에서. 자,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질문 받아볼게요. 52부터 54까지 중에서. 다 불러봐, 빨리. 번호 불러. 52쪽에 6번이요. 아, 그냥 번호만 불러도 돼. 6번하고. 52부터 54까지 번호만 불러봐. 12번. 눈치 보지 말고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또. 다른 분들은 없어요? 선배들만 있네. 7번. 먼저 6번 먼저 볼게요. 그러면 또 중간중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대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A의 근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와 베타 더하기 감마와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알파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세워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 너희들이 어떤 세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을 세우려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x제곱의 계수하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필요하지. 이 세 가지 소스가 있으면 a의 중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3차 방정식을 위해서 필요한 소스는 4개예요. 최고차항 계수하고 세근의 합하고 그 다음에 세근의 두루치기하고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곱셈 공식 외우라고 했을 때 요거를 아마 외우라고 했었을 거야. 맞지? 얘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에다가 두루치기 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값의 곱이 다른 거. 그 공식. 요것처럼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갖고 최고차항 배수를 a로 갖는 3차 방정식은 a 중괄호 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세근의 두루치기 x 마지막에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라고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인 첫 번째 3차 방정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세근의 합과 세근의 두루치기와 세근의 곱을 먼저 구해주자고. 세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세근의 두루치기는? 저기 머리 멋있네. 베타 감마에다가 알파 감마 얼마라고? 세근의 두루치기가? 1이 아니지. 0이지 0. x가 없잖아. 세근의 곱이 얼마야? 6의 1인 거지.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얘네들에 대한 세근의 합과 세근의 두루치기와 세근의 곱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얘네들로 놓고 풀려고 그러면 너무 더러워. 오케이? 그래서 너희에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에 대한 조건들을 물어본다면 변형시키라고 했었다고. 어떻게? 3개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눠. 그건 아니고 그건 얘네들 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 알파 베타 감마 구할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으면 얘를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꼴로 고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라고 바꾸라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변형을 시켜서 얘네들을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세우자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세근의 합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면 얘네들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죠. 네. 오케이? 얘네들에 대한 세근의 두루치기는 얘네 둘 곱해준 건 그냥 1 더하기 감마 곱하기 1 더하기 알파라고 봐줄 수 있어? 네. 더하기 얘네 둘 곱한 건 1 더하기 알파 곱하기 1 더하기 베타라고 봐줄 수 있어? 네. 얘네 둘을 곱한 건 1 더하기 감마 곱하기 1 더하기 베타라고 봐줄 수 있지. 되게 기네. 전개하면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가면 돼요. 알파 가. 1 더하기 알파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가 되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 전개한 것도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지. 세 번째 거 전개한 것도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베타가 되는 거지. 감마 베타, 베타 감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3이 되고 알파 더하기 알파가 2개 있고 베타가 2개 있고 감마가 2개 있으니까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묶을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네들 더해준 게 두루치기가 온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베타가 온다. 여기까지 따라와요.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세 값의 곱을 구하시면 돼요. 저거 세 개 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해보면 요두를 전개한 게 이거 마마 뿔뿔로 일단 고쳐주고 얘네들을 전개한 게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여기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를 전부 다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고 요거 세 마리 써주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요거 세 마리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두루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까지 그러면 우리는 세근의 합 세근의 두루치기 세근의 곱을 구한 거라고 이게 인정합니까? 합부터 먼저 값을 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들어가주면 플러스 1 돼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죠.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오케이? 세근의 두루치기를 구한 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두루치기가 0이니까 얘가 2가 돼요. 얘가 두루치기 값에 해당하는 2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근의 곱을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세근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 나와요.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리고 x 세제곱 계수는 1이라고 했대. 그러니까 얘가 1이야. 결과적으로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에다가 얘가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1 되면서 는 0까지.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뭐야 뭔가 이상한데? 아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두루치기 값이 1이 돼. 그래서 얘가 1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거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다음 12번. 오메가 문제. x 세제곱이 1이 되게 하는 한어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해야 한다? 오메가 문제 나오면 뭘 먼저 하라고 했었어? 6개. 6개를 유도하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얘기할 수 있고 1 넘겨서 인수분해 진행하면 x-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는 0이 돼서 한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오메가다. 즉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는 0이다. 인정하죠? 그리고 한 근이 오메가일 때 다른 한 근은 오메가 켤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가 마이너스 1이다. 두 근의 곱은 얼마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가 1이다.
얘를 오메가 제곱은 꼴로 고쳐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켤레는 꼴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이 두 값이 어때? 똑같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켤레랑 같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양배를 오메가로 나눠서 오메가 켤레는 오메가 분의 1이다. 이 여섯 개를 너희가 유도를 해낼 수 있다면 오메가 문제가 엄청 쉬워진다. 인정합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이 뭔가를 쳐다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요게 쭉 가서 어디까지를 구하라고 했냐면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제곱분의 1까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뭐라고? 오메가 켤레.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켤레 제곱이라고 바꿔준 다음 얘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오메가 켤레라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가지고.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가 1이었으니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얘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봐줄 수 있다고요. 따라오죠?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켤레 세제곱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얘네 둘 다 1이거든. 그래서 2가 돼요. 그럼 요거 세 마리 다 더하면 얼마 나와? 0이 나오지. 그럼 4제곱부터는 이게 주기가 3이야. 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거든.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켤레 4제곱은 세제곱이 1이니까 지수에서 3의 배수만큼 내 마음대로 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처음 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랑 똑같아진다고. 결과적으로 이게 10번까지를 다 더할 거다 한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3번 반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에서 얘가 하나 더 나오면서 끝난다고. 결과적으로 0, 0, 0, 마이너스 1 나오면서 끝나니까 얘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쉽지? 다음 문제가 1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두 원 모양의 연못 O1과 O2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거네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연못의 넓이의 합이 20파이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 이거 뭐 곱셈공식 변형 문제인데 그냥.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대. 그러면 여기 왼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 하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y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x 더하기 y가 6이라고 준 거네 그냥.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계산한 것이 20파이 x제곱 파이 더하기 y제곱 파이를 계산한 게 20파이. 양변 파이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다 얘기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물론 너희가 이걸 y는 꼴로 고쳐서 대입한 다음 x값 구하고 그에 따른 y값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긴 하지만 x에다가 y 넣고 y에다가 x 넣었을 때 식이 안 변하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뭐라 부른다 했었어? x에다가 y를 넣어주면 y가 되고 y에다 x 넣어주면 x가 되잖아. 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x에다가 y 넣어주고 y에다가 x 넣어주면 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안 변하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대칭형 연립방정식. 대칭형 연립방정식은 너희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 얼마인지를 구해줘야 돼. 이 값과 이 값을. 이 두 값을 구하는 거를 포인트로 잡고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얘를 a라 놓고 b라고 나눠 보통. 오케이? 그럼 일단 시작하자마자 a는 준 거지 6으로. 6이라고 줬습니다. 얘가 얼마 정도인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얼마야? 6 넣어주면 36이고 그러면 20 넘기고 2xy 넘겨주면 2xy는 16 되는 거지. 그럼 xy가 얼마가 돼? 8.
얘가 8이 되는 거야. 너희가 이 값과 이 값을 구했으면 두 근을 x와 y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하면 된다고.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힘들어? x와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하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x를 내가 이미 썼잖아. 너희가 보통 2차 방정식 생성할 때 x를 가지고 생성을 하지. 네. 근데 여기서는 x를 쓰면 안 돼. 왜냐면 x가 이미 쓰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는 t를 놓고 해야 돼.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t 마이너스 6t 플러스 2분의 곱이라고 세우고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근이 하나가 x일 때 하나가 y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인수분해 진행하면 t-4 t-2는 0. 따라서 t는 4 또는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4일 땐 y가 2고 x가 2일 땐 y가 4다 형태로 해를 써줘야 된다. 인정합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건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건 둘 다 2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되는군요. 빨리 정리하셔야 되고요. 너희가 연립방정식 풀 때 이 문제를 좀 제일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너희가 의식을 하고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었는데 식이 안 변하네? 그럼 x 더하기 y를 a로 x, y를 b로 놓고 a, b 값 구하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 a, b 값 구해졌으면 2차 방정식 세워서 부분의 해를 구하고 하나가 x일 땐 하나가 y 하나가 x일 땐 하나가 y 형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인정하자? 54페이지까지 중에서 다른 건 괜찮아요? 55부터 58까지 달려보자. 번호 물어보세요. 3번이요. 3번, 1번 1번, 4번. 1번, 3번, 4번, 5번, 2번. 5번 몇 번? 7번. 7번. 10번. 10번, 13번. 13번, 12번, 16번. 16번. 괜찮아 얘들아 나처럼 불러. 몇 번? 11번, 8번. 그냥 다 할까? 14번, 20번. 20번, 21, 22. 22. 근데 5번 안 했지 않아요? 5번 없었어? 괜찮은데 5번 괜찮아? 1번부터 볼게요. 다른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해주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먼저 어떻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전개를 먼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줘야 돼? 맞아, 조리제법. 얼마 넣어야 0 나올까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돼.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x에 뭘 넣어야 a가 없어질까 이 고민을 하면 되는데 왠지 내 느낌에 이 문제는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0이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되죠. 얘가 a제곱이죠. 분배공식 되면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고 더하기 a 제곱이 되면 얘랑 얘랑 만나서 없어지고 요거 둘이랑 얘가 만나서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a를 넣으면 0이 나오는 거지. 네. 그걸 가지고 조리제법을 진행하면 돼요. 세제곱계수, 제곱계수 1차항계수, 상수항 마이너스 a를 넣었더니 0이 나왔다.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나머지가 무조건 0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인수분해 진행하면 x 더하기 a 곱하기 왜냐면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0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목 자리에 들어가는 건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a가 된다까지요. 는 0. 근데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한대? 중근. 중근.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서 중근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얘가 x 더하기 a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어가지고 얘랑 만나가지고 또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 두 개를 구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얘 자체가 중근 가질 조건이라는 건 판별식이 0 돼야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 만족하는 a의 값은 4분의 1이겠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하는 a의 값인 거야. 인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x 더하기 a를 갖고 있게 하는 a의 값. 얘가 x 더하기 a를 갖고 있다는 건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마이너스 a를 넣어줘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0이다. a가 0이면 되네. 이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 결과적으로 a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는 얘랑 얘를 더해서 4분의 1이 정답이다. 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어? 오케이. 2번으로 가보자. 자, 2번 문제를 보면 x 4제곱에 더하기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2a-1은 0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a값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 자, 잘 봐. 이게 4차 방정식이긴 한데 4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맞아? 근데 세제곱 계수와 x 계수가 없죠. 그러면 x제곱을 대문자 x라고 내가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는 대문자 x제곱 더하기 2a 대문자 x에 더하기 2a-1은 0이구나 라고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대문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봐요. 이게 만약에 얘가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꼴로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대문자 x가 얼마인 해를 갖게 돼? 대문자 x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해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가 양수야, 다른 하나가 음수야. 둘 다 양수라고 할까? 둘 다 양수야. 근데 대문자 x가 뭐였어? x제곱이었잖아. 그럼 x제곱이 5 나온다, x제곱이 3 나온다를 만족하는 해는 어떤 근을 갖게 돼? 절대값.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지. 풀마루토 3이니까요. 이해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어떤 근을 가져? 얘는 허근 같지, 얘 만족하는 거. 둘 다 음수면 둘 다 서로 다른 네 허근이 생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근과 허근이 생긴다의 그 기준은 뭐냐면 대문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둘 다 하나가 양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돼. 이게 양수면 하나가 양수. 이해가요? 그리고 한 근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돼. 그 말은 즉슨 이 문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라며. 맞아요? 그 말은 즉슨 대문자 x로 치환했었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 뭐예요? 외우라고 했었는데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그것만 세우면 되는 거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 좀 이따 테스트 보기로 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음 세워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을 조건 2a-1이 0보다 작다. a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냥 두 근의 부호가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대문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만 하다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기만 한다면 양수인 근을 갖게 하는 소문자 x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음수를 갖게 하는 소문자 x값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볼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이라는 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를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 A는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 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겠어? 다시 한번 설명.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4차 방정식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사실은 2차 방정식 문제인 거야.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대문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게 될 건데 만약에 한 근이 5 나왔고 한 근이 마이너스 3 나왔대. 그럼 5 나오게 하는 소문자 x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구나 볼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하나가 양수 하나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양수 나오게 하는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음수 나오게 하는 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3번 4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한 실근 알파에 대하여 저기 나와 있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9x 4제곱 더하기 2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9는 0. 근데 구하라고 한 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야. 너희들 2차 방정식 나와 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얘 참이 되게 하는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게 돼. 근데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냐? 물어보면 어떻게 썼어? 알파를 집어넣고 양변을 알파로 나눴지. 맞아요? 알파로 나눠주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알파 더하기 5 더하기 알파분의 1이 0 되는 거여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야. 뭘로 나눠? x제곱. 맞아. 알파 집어넣고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돼. 그럼 9알파 제곱 더하기 24알파 마이너스 2 알파분의 24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9가 되거든. 이해 가요? 그러면 얘네 둘을 9로 묶어주고 얘네 둘을 24로 묶어주고 는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t면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네. 얘는 뭐가 돼? 24t 마이너스 2는 0까지. 전개 싹 다 하세요. 9t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거기다 24t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18하고 마이너스 2가 만나서 마이너스 20는 0. 인수분해 진행. 저요. 아니 쌤 시력이 2.0이야. 2.0이라고만 얘기했어. 인수분해 진행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 이거? 3t 3t 주면 되나 이거? 9t 3t 줘야 되나? 9t 1t 줘야 되나? 어떻게 줘야 돼 이거? 10이랑 마이너스 2를 주면 된대. 30 마이너스 6이면 되네요. 결과적으로 t는 얼마 또는 얼마? t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따라와요? 10.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인정하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 t가 뭐였어? t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었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3분의 2가 되는 거지. 양변에 3알파를 곱해요.
그럼 얘가 3알파 제곱 더하기 3이 되고 얘가 3알파 곱하면 마이너스 10알파가 되는 거지. 맞아요? 왼쪽 넘겨주면 3알파 제곱 더하기 10알파 더하기 3은 0 되는 거지. 요거 판별식 계산해보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시면 양수 나오죠. 실근 같지? 그래서 얘가 정답되는 거야. 얘는 양면에 3알파를 곱해보면 3알파 제곱 더하기 3 얘가 2알파 왼쪽 넘겨주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은 0 되는 거지. 네. 판별식 계산해보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죠. 허근이. 허근이에요.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참이 되게 하는 한 허근 알파에 대하여 라고 했으면 얘가 정답됐어야 돼. 근데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정답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다음은 4번. 자, 4번 문제를 보면 x 4제곱에 더하기 3x제곱에 더하기 4는 0인데 얘에 대한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는 너희가 인수분해를 해야 문제가 풀려. 보기차식 인수분해했던 거 기억나요? 완전 제곱수 되려면 x제곱 계수가 얼마가 와야 돼? 4. 4나 마이너스 4가 와야 되지. 네. 4로 세팅을 했죠. 4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라고 세팅해 주시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뭘 할 수 있다? 합차. x제곱 더하기 2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은 0꼴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 진행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는군요 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요. 따라오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냥 끝난 거라 보면 되지. 기억. 얘네 둘 다 판별식 계산해보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야, 음수요, 음수. b제곱 마이너스 4a씩 계산하면 음수고 b제곱 마이너스 4a씩 계산하면 음수지. 둘 다 허근이죠. 그래서 기억 알파는 허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허근이니까. 니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는 알파 값이 존재한다 했는데 왼쪽 게 얘가 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디귿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2 나오게 하는 알파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알파 넣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럼 얘 만족하는 알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네. 탈락. 기억 니은만 맞는 겁니다. 겁나 쉽네요. 인정하죠? 5번은 괜찮아요? 네. 대답이 없으신 분들 뭐야? 6번은 없고 7번 넣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상수항이 1인 3차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했는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근의 합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a겠지? 세근의 두루치기는 B요. b가 되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C.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상수항이 1이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럼 너희가 구해야 할 건 세근의 합과 세근의 두루치기와 세근의 곱이 얼마인지를 구해줘야 한다고요. 그럼 이 세근의 합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통분하면 어떻게 돼? 통분.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되겠지. 네. 두루치기가 올 거라고요. 세근의 두루치기는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알파 감마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통분하면 세수하고와 졸리면 세수하고와 세수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지. 네.
세근의 곱은 얘네 셋 다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네들 이제 A, B, C를 다 넣어볼 거야 이제. A, B, C 마트. 요 세 개를 다 넣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A가 되지. B예요 B. 아 맞네.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지. 얘는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A가 되지. 네. 그럼 C분의 A네. 네. 얘는 마이너스 C분의 B인 거고. 세근의 곱은 10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 아 마이너스 10. 자 여기까지 구해놓은 상태에서 3차 방정식을 생성할 거야.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인지를 모르죠? 네. K라고 나요. K가로 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C분의 BX제곱. 그 다음에 X계수가 이제 두루치기 X니까 C분의 A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니까 더하기 C분의 1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와요? 네. 근데 상수항이 얼마래? 1. 1. 그럼 상수항 1 되려면 K가 얼마 되겠어? C가 돼야지. 그래야 이게 곱해지면서 1 될 거 아니야. 그다음 정리하면 끝난 거야. CX 세제곱 BX제곱 AX 더하기 1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3차 방정식이야. 다시. 할만하지? 아 그럼 저기 그냥 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지. 아. 문제에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해봐 해준 거니까 이거보다 뭐 더 어떻게 여기까지 뭐. 할만하죠? 아니야? 8번 가보자.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px라고 하는 것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3a 더하기 2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qx라고 하는 것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px 빼기 qx가 어떤 근을 갖는데? 한 근이 순허수래. 순허수. 오케이? 그랬을 때 방정식 px 빼기 qx는 0의 실근과 a 값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먼저 얘를 좀 작성해 볼 거야. 그럼 얘에서 1 빼야겠지? 그럼 x 세제곱은 그대로 나올 거고 얘에서 10 빼준 게 마이너스 8x 제곱 될 거고 x계수는 x계수가 위에 거 x계수가 없으니까 위에 거 자리 거 빼주면 더하기 x가 되고 얘에서 10 빼주면 a가 더해지면서 4a 더하기 2는 0 되는구나 다시 볼 수가 있는 거네. 따라오자 여기까지. 그럼 이 상황에서 한 근이 순허수래. 순허수. 그 순허수를 뭐라고 놓을까? 순허수 뭐라고 놓고 싶어? 뭐라고? A가 근데 있어. BI. BI라고 놓을게요. 한 근을. 괜찮아? 근데 3차 방정식에서도 한 근을 P 더하기 QI라고 가지면 개수가 전부 다 실수라는 조건 나와 있으면 다른 한 어근을 P-QI라고 놓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개수들 전부 다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A가 실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한 근이 BI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BI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따라와요? 네.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야? 3. 3개. 그럼 요거 BI 마이너스 BI 다른 한 근을 C라고 두자고. 따라와. 세 근의 합이 얼마야? 8. 마이너스 1분의 8이잖아. 그러면 세 근의 합인데 얘네 더해지면 없어지니까 C가 8이 되는 거네. C8. 인정하죠? C가 8이라고. 왜 이렇게 놀라? 그래서 C는 8이구나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세 근의 두루치기를 구할 거야. 그럼 요거 2개 곱한 게 8bi 그 다음에 요거 2개 곱한 게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곱한 게 마이너스 8bi 그럼 요거 3개 다 더해준 게 a분의 b를 계산한 a분의 c를 계산한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 없어지니까 b제곱이 얼마가 돼? 1이다. 그럼 b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b가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간에 두 근은 어차피 i랑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럼 필요가 없어요 이제. 8과
i와 마이너스 i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구나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세근의 곱 조건을 활용하시면 a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죠. 세근의 곱을 세 개 다 곱하면 어떻게 돼?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이지? 네. 세근의 곱은 8이네. 그게 a 마이너스 a분의 d를 계산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랑 같아야지. 넘겨주면 4a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a의 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다까지 정리하시면 마무리되는 거네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실근과 a 값의 합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실근 8과 a의 값을 더하면 얘가 2분의 16이잖아. 2분의 10. 그래서 2를 더해준 건 2분의 11이다 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할만하지?